자, 지난 시간 끝에 스태틱 멤버와 관련된 얘기들 했어요. 컴퓨터는 지금 필요 없고요. 예. 그래서 요 남은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실습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이 좀 있는데 그런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한다는 것은 클래스로 모델링해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그 객체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필요한 기능인데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해야 되는 기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자바에서는 스태틱 메소드로 구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SQRT 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수의 제곱근. 그러면 얘는 예전에 어떤 제곱근을 구했는지, 예전에 내가 뭘 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없죠.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자바에서는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고 그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고 C에서 함수를 호출하듯이 호출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기능은 객체로 모델링해야 되는 거고 어떤 기능은 객체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건지를 잘 구분해내야 되고 객체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스태틱에 사용되는 경우는 객체의 상태를 접근할 필요가 없는 메소드. 즉 인자만 가지고 지난번에 뭘 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는 메소드는 스태틱한 메소드로 우리가 구현을 한다. 또 하나는 클래스의 스태틱한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데 멤버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스태틱한 멤버만 어떻게 조작하는 메소드는 다시 스태틱한 메소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게 되겠고 경우 1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정의해서 거기다가 스태틱 메소드만 들어있는 애들만 정의하거나 메스가 대표적인 거죠. 메스처럼 스태틱한 메소드만 가지는 클래스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유틸리티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스태틱한 메소드를 쓰는 활용하는 그런 어떤 객체들이 있는 그 클래스에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작용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계좌 이체하는 메소드, 뱅크 어카운트에서 계좌 이체하는 메소드는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까지 두 계좌가 동시에 상태가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객체의 어떤 메소드로 만들면은 그 중심이 되는 애뿐만 아니라 인자로 받는 애까지 변경이 돼서 부작용이 있는 메소드로 모델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한 가지로는 스태틱한 메소드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스태틱한 메소드로 뱅크 카운트, 어마운트를 받아서 요 계좌에서 요 계좌로 이체하는 메소드를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에는 그런 메소드는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 스태틱 메소드 어디에다 정의하는 거예요? 뱅크 카운트에 정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뱅크 카운트에서 이제 사용이 될 메소드니까 뱅크 카운트와 관련돼서 사용이 되는 메소드니까 그런 클래스에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태틱한 메소드는 이제 별도 클래스 만들 수도 있고 그 메소드가 많이 쓰여지는 그 클래스들이 있는 데다가 정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언급했었지만 메인이 이제 스태틱 메소드인 이유는 메인은 누가 호출해요? 우리가 호출해요? 아니죠. 시스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해 달라고 하면 그 시스템이 그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를 제일 먼저 호출하죠. 그리고 자바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 JVM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고요. JVM이 메인을 호출할 때 그 어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의 메인 메소드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메인이 스태틱 메소드인 거죠. 퍼블릭 스태틱. JVM이 이제 처음 실행하는 것이고요. 또 스태틱 메소드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팩토리 메소드입니다. 즉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들도 스태틱한 메소드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new 해가지고 만들지 않고 어떤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객체를 생성하는 그 과정이 복잡하다. 막 여러 라인에 거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함수로 만들겠죠. 왜? 여러 번 쓰일 테니까.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도 복잡하면 추상화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메소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한 3가지가 더 있는데, 그 생성자의 이름은 항상 클래스 이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는 어떤 이름을 좀 더 그 가독성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객체의 생성자는 늘 동일한 이름을 가지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럼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new 더하면 생성되는 게 항상 강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아지 말고 펫에 뭐 이런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면 그 펫에서는 강아지만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도 생성할 수도 있고 거북이도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인자에 따라서 다양한 애들을 생성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메소드에서. 그래서 new는 항상 특정한 객체 하나만 생성할 수가 있는데, 생성자를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듦으로써 하나의 객체만이, 하나의 종류의 객체 말고도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하나의 메소드에서 만들 수도 있다. 인자에 따라서. 그리고 3번째로는 객체를 매번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만들 수도 있고 5개만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생성되는 객체를 제한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자바 같은 경우에는 new하고는 delete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new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한테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delete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그러다 보면 너무 new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시스템의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우리가 내가 프로그램에서 너무 불필요하게 new를 많이 하는지들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리팩토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속도 향상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이 F라는 것은 스태틱이 안 불려 있으니까 얘는 일반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자가 몇 개예요? 빵 개예요? 한 개예요? F. 인자가 1개, 빵 개. 얘는 인자가 하나 있는 거죠. 보이지만 않지만 하나 있는 거예요. 뭘로 해요? 그 인자의 이름은 th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라는 메소드는 this를 전달해 줘야 돼요. this를 전달해 주는 방법은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그 객체가 중심이 돼서 F를 부르면 얘가 this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A.F 하는데 실제 컴파일러는 A.F가 아니라 FA로 해석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F는 this가 필요로 해요. 근데 메인은 this가 없죠. this가 없으면 F를 부르면 여기에 뭘로 넘겨줘야 돼요? this를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this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한 메소드에서는 일반 메소드 부를 수는 없죠. 근데 거꾸로 일반 메소드에서는 스태틱한 메소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는 거고요. 여기는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스태틱이라는 원래 영어 의미랑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랑은 그렇게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스태틱한 멤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수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상수를 우리가 자바에서 상수를 정의할 때에는 보통 요 세 개의 키워드가 다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final이라는 키워드는 무슨 의미예요? final 키워드는 이 변수를 뭘 해주는 거예요? 상수화해 주는 거죠. 기존의 그 C++에서는 final 대신에 뭘 썼어요? const를 썼었죠. 근데 자바에서는 final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atic을 붙인 이유는 얘가 없으면 E라고 하는 것은 멤버 변수가 될 텐데, 지역에 선언된 것이 아니면 멤버 변수가 될 텐데, 멤버 변수는 객체를 100개 만들면 얘도 몇 개 생겨요? 100개 생기죠. 근데 이런 상수들은 100개로 중복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스태틱을 쓰면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객체를 100개 생성해도 얘는 몇 개만 생성돼요? 하나만 생겨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의 스태틱 멤버 변수는 클래스의 객체가 100개나 1000개 생성돼도 늘 하나만 생성된다. 그래서 얘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파이널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을 쓰는 이유는 보통은 우리가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가는데, 프라이빗으로 가는 이유는 E라는 값을 직접적으로 조작해서 엉뚱한 값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근데 상수니까 퍼블릭으로 가더라도 얘는 못 바꾸죠. 못 바꾸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GUI 하면서 많이 썼던 상수가 뭐가 있었죠? GUI 하면서 썼던 상수 뭐가 있었죠? color.red, color.blue. 이게 상수죠. 그렇죠? 상수예요. 근데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 get color 이런 걸 안 쓰죠. 왜? 상수니까. 어떤 놈이 color.blue를 바꿔가지고 빨간색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쓰게 만들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오류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멤버이지만 퍼블릭으로 바꿔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수들은 보통 public static final로 수식어를 붙여서 어떤 관련된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런 E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 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스 클래스에 들어가겠죠. 뭐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매직수를 쓰지 마라. 그래서 프로그램할 때 어떤 그냥 수치상수 10, 100 뭐 이런 것을 쓰지 마라. 만약에 100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 의미를 나타내게끔 상수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상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서 어떤 멤버가 각 클래스마다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없이 한 클래스에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여러 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스태틱한 멤버로 선언할 수가 있죠. 그래서 last assigned number 지난 예제를 했었는데 얘는 스태틱으로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은 객체가 만들 때마다 중복되지만, 그러니까 별도로 존재하지만 last assigned number는 하나만 존재해요. 얘가 언제부터 존재할까요? 얘의 수명하고 얘의 수명을 비교해 봅시다. 얘의 수명은 뭐랑 같다? 객체와 같다. 그렇죠? 얘의 수명은 프로그램과 같은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요 클래스가 처음 쓰여졌을 때, 요 클래스가 로드되는 시점부터 프로그램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 클래스가 뭐 실행될 때 총 20개의 클래스가 쓰여진다.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할 때 20개의 코드가 다 그 메모리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잡아먹지는 않아요. 가다가 처음 쓸 때 그때 이제 로드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프로그램이다라고도 이해해도 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클래스가 로드 돼서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객체를 하나도 생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max. 얘네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스태틱한 멤버는 미리 존재한다. 이 A만 쓰게 되면 똑같은 그림이고요.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예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상수들인데, 상수는 public static final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상수들이 다 public static final 쓰는 건 아니고 static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이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static 안 쓰는 final 변수. 객체에 따라서 상수이지만 값이 다를 수 있는 것들은 스태틱을 뺍니다. 그럼 스태틱을 빼면 어디서 초기화해야 될까요? 초기화를. 생성자에서 초기화됩니다. 여기서 초기화를 해버리면 그것은 모든 객체들이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한번 이코를 0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거예요. 아까 스태틱 파이널한 애는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성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태틱한 멤버들은 초기화를 명백한 초기화밖에는 못합니다. 근데 일반 멤버 변수들은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수 있는데, 이런 애의 특성은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저것을 정의하는 프로그래머는 모르는 것이고 이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프로그래머가 알게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클래스는 뭐라는 거예요? 어떤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1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2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3씩 5씩 증가시킬 수 있는 카운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카운터는 내가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1씩, 어떨 때는 3씩, 어떨 때는 5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만들 때에는 이 5씩 증가한다는 요 증가되는 값은 생성하고 나서는 안 변하는 값이다라는 거예요. 에어컨 꺼주세요. 에어컨.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이제 객체를 모델해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내 멤버가 상수인지 변수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상수인 경우에도 모든 애들이 같은 값을 갖는 상수인지 아니면은 객체마다 다른 상수인지. 예를 들면 학생 이름이다. 얘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학생 이름. 뭐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학생 이름은 안 변한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학교 다닐 동안 물론 개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고려 안 한다 그러면 학생 이름은 상수죠. 그럼 상수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은 그냥 모든 멤버는 그냥 걔가 바뀌든 안 바뀌든 변수로 모델링하는 게 흔합니다. 근데 그거를 변수로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상수로 모델링하면 뭐에 좋을까요? 그렇죠. 강건성을 높이는데 좋습니다. 왜? 이 인크리멘트 값은 처음에 초기화된 이후에는 안 변하죠. 그러면 저 인크리멘트 값이 바뀌어가지고 프로그램 오류 났다는 가정은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왜?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멤버 변수들도 보면 이게 상수인지 변수인지 내 프로그램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바뀌는 값이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도 파이널을 안 쓰고 빼버릴 거예요. 이 빼버리는 거하고 넣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이 상수, 그러니까 멤버이지만 한번 객체가 생성된 다음에 바뀌는 값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만약에 얘는 그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상수이면은 파이널만 써서 스태틱 안 쓰고, 스태틱 쓰게 되면 모든 객체가 똑같은 값을 갖는 거고요. 스태틱 안 쓰면
여러 애들이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의 초기화는 생성자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초기화 얘기를 마무리해보면 스태틱한 변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밖에는 못해요. 스태틱한 것들은. 그런데 이제 일반 멤버 변수들은 생성자에서 할 수도 있고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요? 명백한 초기화는 언제예요? 멤버 변수인데 스태틱 아니고요. 일반적인 멤버 변수예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어떤 애들은 생성자에서 초기화할까요? 객체를 생성할 때 주제가 들어가 있으면 생성자. 모든 애들이 동일한 값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준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생성자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생성자에서 한다는 것은 주로 인재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예요. 근데 많이 쓰여지는 않아요. 자바에 저런 문법적인 기능이 있지만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뭐냐면 함수는 아닌데 멤버 변수를 정의된 데다가 블럭을 만들고 코드를 넣는 거예요. 코드. 그러면 얘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은 이 객체가 생성될 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초기화 블럭이라고 그러고요. 스태틱한 멤버와 관련된 코드를 넣을 때는 여기다가 스태틱 키워드를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배열이니까 배열을 초기화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흔한 건 아닙니다. 요거를 생성자에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있는 기능인데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퀄을 0 뭐 하겠죠. 초기화 블럭을 많이 쓰이는 요소는 아닌데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고. 이건 원래 숙제 내주려고 한 건데 이게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숙제가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어요. 제가